자, 시작합니다. 담보책임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법조문에서 다 나와요. 이 법조문 오늘 볼 내용만 정확히 하면 권리하자 얘가 중요한데 다 법조문이에요.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파는데 직계 아니에요. 제3자 A 소유 아파트예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해요. 나중에 7월 1일 날,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7월 1일 날 이상 없이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 행위.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해요. 자, 우리 네 거 아닌데? 나 A한테 지금 사기로 했어.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너한테 7월 1일 날 이상 없이 2달 뒤에 넘겨줄게. 가능해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근데 문제는 얘랑 거래가 불발 나버렸어. 그러면 등기 못 넘겨줘. 그럴 때 매수인이 야, 너 등기 넘겨준다며. 얘기 다 됐다며. 책임져. 이게 소유권을 못 넘겨줬죠. 거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 이게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 즉 매수인이 책임을 물어요. 너 왜 소유권 못 넘기니? 책임을 묻습니다. 담보책임은 이놈한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없어도 책임져. 자, 갑이 그렇죠. 나 잘못 없어. 이놈이 안 넘겼어. 나 잘못 없으니까 책임 안 질래. 안 돼요. 얘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소유권 못 넘겨줬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 이걸 무과실 책임이에요. 원래 우리 민법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져요.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무과실 책임은 극히 예외적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딱 2군데만 나와요. 무과실 책임. 여기 담보 책임이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고, 민법 총칙에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무과실이에요. 그거 오래 알고 오래. 그래서 거기가 여기보다는 더 중요해요. 여기는 30년 동안 한 번 나와서 한 번. 안 중요해. 자, 이제 볼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상 없이 넘겨줘야 되는데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 못 넘겨줄 때 책임을 집니다. 그럼 담보 책임, 지금 소유권을 못 넘겨주죠. 권리에 문제가 있네요. 권리에 하자인데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 1월 달에 기초공사 했죠? 1월 달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지금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전부가 A 소유였는데 못 넘겨준 거죠. 그럴 때 책임지세요. 두 번째, 전부가 아닌 일부가 A 소유예요. 일부 타인 권리. 즉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의 10%가 일부가 A 소유, 나머지는 매도인 갑.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불발난 거지. 그럴 때 우리 책임 묻는 거.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가 뭐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꾸 뱉어야 돼. 수량 부족, 일부 멸실돼 있네요. 토지를 샀는데 1000평으로 계약을 했어. 1000평을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0평밖에 안 돼요. 즉 100평이 부족하네요. 면적 부족. 수량 부족, 면적 부족. 또는 100평이 이미 물에 홍수가 나서 잠겨버렸네. 유실됐네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네 번째, 용익권에 의한 제한. 용익권에 의한 제한. 내가 들어가 살려고 아파트를 샀어.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남은 기간이 2년이래. 그러면 나는 입주하려고 들어가 살려고 샀는데 못 들어가죠. 사용수익권에 의한 제한.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 내가 못 들어가. 사용 수익에 제한이 들어간 거야. 그럴 때 책임 묻는 거. 마지막 5번째. 저당권 행사로 날아가 버려요. 소유권. 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저당권이 박혀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저당권이 박혀 있는 아파트.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5억을 줬어요. 담보대출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빨리 은행에 1억 갚고 저당권 등기 깨끗이 말소한 후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매도인이 은행에 돈을 안 갚은 거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경매로 날려버려 이 아파트를.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렸다는 얘기지. 여기는 건물 표시를 해줘야지. 전세 살고 대항력 있는 임차 행사. 즉 저당권의 행사란 얘기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쳤다 그 얘기예요. 경매 쳐서 날아가 버리니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등기하느라면 상실하거나 그럴 때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게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결국 권리하자에서 담보책임 유형은 이 5가지. 이걸 순서대로 쫙 열거를 해놔야 돼. 그래서 외우라 그 얘기야.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물론 담보책임 내용 이해해서 OX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 경험상. 자,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마지막이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열하고 머릿속으로 선의의 매수인하고 악의의 매수인은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이쪽이 정답 지문으로 깔려요. 자, 악의의 매수인 이쪽 내용을 알려면 일단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매수인이 선이야. 이쪽이 다 을이죠. 을 복잡하니까 안 쓸게. 매수인이 이와 같은 5가지 사실을 모르고 샀어요. 선의의 매수인. 갑이 말을 안 해줬어. A 거라는 걸. 그러면 을은 등기부 등본은 안 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그때는 갑이 걸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갑이 그런 거야. 을, 이거 내 거 아니었는데 나는 A로부터 사서 너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저놈이 불발해서 미안해. 난 못 넘겨주겠어. 나중에 알게 됐어. 즉 계약할 때 모를 수도 있어요. 5가지 경우 모두. 자, 선의 매수인은 그러면 갑이 얘기할 때 이제 알았겠죠. 그러면 어떤 담보책임을 묻느냐. 일단 소유권을 못 넘겨주죠. 소유권을 못 넘겨주니까 이 매매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소유권을 못 넘겨주고 소유권을 못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쪽냅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일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가 있으면 선이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 나타나버려. 법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꼭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이 나와요.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일부 타인 권리야. 약 10%에 해당하는 파트가 A가 있는데 이걸 못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해야 돼. 매수인 을은 10%를 내가 못 산단 말이야. 이걸 사 말어. 남은 부분만 사 아니면 아예 안 사. 그러면 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나는 전부가 필요해. 나는 90%. 이 부분은 필요 없어. 나는 전부가 필요해. 그러면 전부가 필요한데 일부 10%가 나한테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 날려야지. 그래서 나는 전부가 필요해. 90%는 안 돼, 안 돼. 나는 남아있는 부분만은 안 사. 나는 전부가 필요해. 그럴 때는 계약을 날려야지. 전부가 필요한 사람은 계약해야지. 잔존 부분만이면 나 안 삽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계약 해지.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그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여기도 마찬가지. 몰랐는데
100평이 부족하네.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선택을 해야 돼. 나는 1000평이 다 필요해. 그러면 날려야지. 남은 900평으로는 안 돼, 안 돼. 나는 1000평으로 이 땅을 이용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면 날립니다. 계약 전부 해제하고. 마찬가지 똑같아. 잔존 부분만이면 안 삽니다. 나 전부 사야 돼요. 그럼 날려야지. 10% 부족하니까. 해제. 그 다음 손해배상 세트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계속 세트요. 자, 영위권 제한. 우리 입주하려고 샀는데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내 입주가 불가능하죠. 기간을 따져봐야 돼. 남은 세기간이 1년이나 남았어. 2년이나 남았어. 그러면 나는 안 사. 1년 동안 가 있을 때도 없고. 즉 영위권 제한의 경우는 계약 목적을, 즉 을의 계약 목적이에요. 을은 입주하려고 샀어. 근데 남은 전세 기간이 막 1년, 2년 남아 있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계약 해제. 문제는 남은 기간이 일주일만 남았네. 일주일 정도는 내가 기다려주지. 즉 일주일 정도는 나 들어가겠어. 들어가려고 샀으니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해제는 못해요. 해제는 못하고 돈으로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돈으로만, 손해배상만.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손해배상만. 자꾸 훈련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저당권자가 얘가 담보대출 금액을 안 갚아서 날려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 딴 놈 경락인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행불능이야. 얘도 이행불능이요. 소유권을 못 넘겨주니까. 자, 그러면 다 이행불능인데 멸실 부분도 이행불능이고, 일단 계약을 해야겠지. 못 넘겨주니까. 그 다음 선이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선의 매수인이 5가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단서가 붙긴 했지만 결국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요. 계약해제, 손해배상 세트로 쫙 놓고 선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 일부 타인권리하고 수량, 면적 부족, 일부 멸실은 하나가 더 나와요. 담보책임 내용이. 여기에서는 나는 전부가 필요해. 따라서 나는 일부 타인 소유고 일부 면적이 부족할 때는 나 안 사. 해제로 날려버렸어. 하지만 을이 아니야. 나는 90%라도 살 거야. 나는 900평이라도 살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1억에 하고 1억에 했는데 나는 해제를 하지 않고 사겠습니다. 대신 부족한 부분만큼 타인 못 취득한 부분만큼은 돈은 까야지. 1억 다 주면 미친놈이지 을이. 그죠? 그래서 사긴 살 겁니다. 대신 돈은 깝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대금 감액이 일부 두 동네에서 나와요. 대금 감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야. 해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산다는 얘기요. 그래서 돈은 깝시다. 사는 대신 돈은 까야지. 대금 감액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 2군데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만 대금 감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일부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금 감액. 자, 이게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악이에요. 시험은 여기를 외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해하시고 선의 매수인은 계약 쫑 내고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세트. 다만 이건 좀 외워야 돼. 계약 목적, 영위권 제한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 못해. 돈으로만. 이건 좀 외우시고. 자, 이제 악이야.
악이란 얘기는 매수인이 이 5가지 사정을 알면서 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계약할 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갑이 5월 1일 날 계약할 때 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을, 이거 A 건데 내가 이상 없이 넘겨줄게. 7월 1일 날. 알죠? 알아요. 자, 악의 매수인이 이 2가지 중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중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악의 매수 동네는. 그러면 이 2가지 중, 이 3가지 중, 이 3가지 중, 이 2가지 중 어떤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못하고 그 구별이에요.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계약해제 손해배상인데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악의 매수인은 하나도 못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경우수가 벌어져.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해제 손해배상 중 악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고 있었을 때. 갑이 얘기해 줬어. 저거 A 건데 이상 없이 넘겨줄게. 내가 알고 샀어. 근데 못 넘겨줘. 그러면 내가 악이라고 내가 대봐야 내가. 가 이상 없이 넘겨준 다음에 미안해 하겠죠. 어쩔 수 없지. 이행불능이니까 계약은 해제해야지. 악의 매수인도 계약은 해제할 수 있겠지. 이게 나쁜 놈 아니요. 알고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여기서는 담보책임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악의를 하더라도 나쁜 놈 하면 안 돼. 그냥 알고 있었다. 좀 부드럽게 악의를 읽어줘야 돼. 부드럽게. 그래야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 있겠다. 단 손해배상은 안 돼. 원칙 손해배상은 담보책임에서 원칙 선의만 모르는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게 원칙으로 밀어버리시고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 권리 첫 번째 동네에서는 해제할 수는 있어. 해제할 수는 있어. 그래서 어이구 부러졌다. 여기 앞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넣게. 나와? 안 나오네? 으쩌쩌. 자, 악의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이 2개 중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 안 사람은 해제는 못 날리게 해요. 맨 앞에. 자, 넘겨줄게. 알고 있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 해제 안 하고 살게. 당연히 돈은 까야지. 뭐 알고 있다고 해서 1억 다 줘야 돼? 90%만 취득하면서?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돈은 깔 수 있어야지. 악의 매수인도 계약은 해제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해제할 수 있고 전부 타인 권리에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지가 산다면 돈은 까야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대금은 감액할 수 있죠. 악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전부 줘 너는 못 가.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자, 900평 즉 100평이 부족한다는 걸 우리 알면서 샀어. 악의 매수이냐. 계약할 때 뭐야 900평밖에 안 되네. 계약서 썼어. 보호해 줄까? 일부가 좋아. 90%가 무너졌어. 일부 멸시. 알면서 계약했어. 보호해 줄까? 보호해 줄 필요 없어. 이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 아니 면적이 90%가 부족하다는 것 1000평 계약인데 지가 알아. 100평밖에 안 되네. 90%가 부족. 이걸 엎어버린 거야 반대로. 즉 수량 면적이 부족하다거나 이미 일부가 유실됐다는 걸 알면서 계약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시를. 세 번째. 자, 영위권자야. 을이 살 때 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는 전세권자가 있어. 근데 자기가 그래.
나는 들어가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입주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2년짜리 전세권자가 있네요. 나는 들어가려고 사는 거예요. 계약서 썼어. 미친 거지. 왜 사? 입주하려고 사는 사람이 전세권자 있는 거 알면서 왜 사? 사면 안 되지. 그럼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즉 용의권 제한이나 면적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면서 계약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X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을이 저당권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악의 매수. 자, 그러면 요즘 아파트에 저당권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다 박혀 있어. 다 박혀 있어. 담보대출 없으면 아파트를 못 사. 모든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면 이 을은 우리 국민의 99%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선의는 없어. 다섯 번째 경우는 다 악이야. 그러면 너 담보대출 갚고 나한테 깨끗한 소유권 넘겨 했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날라가 버렸죠. 그러면 을은 잘못 있어 없어? 악의 매수인인데 아무 잘못 없어. 우리 국민의 99%가 악이야. 다섯 번째 경우는. 따라서 이 악의 매수인은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은 해제해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마지막 저당권 행사에서는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다 똑같이 인정돼. 손이든 악이든 악의 매수인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즉 저당권 행사에서 악의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고. 모든 국민이 다 악이야. 다섯 번째 경우는 그래서 악의 매수인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이 다섯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 결국 자 권리하자 다 했는데 제척기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전부 타인 권리 순서대로 해놔야 돼. 일부 타인 권리 맨 밑으로 떨어져요.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중간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용의권 제한은 선의만 물을 수 있어. 선의만. 이걸 외워야 돼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용의권 제한은 선의만 물을 수 있어. 이 그림상으로 하면 악의는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악의는 두 개는 절대 물을 수가 없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만 책임 물을 수 있어. 이게 8번 나왔어. 이게 담보책임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얘예요.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만 물을 수 있지 악의 매수이나 무조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야 돼. 악이 나오면 없다. 용의권 제한도 악의 매수인은 나오면 소수로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 이 두 개는 선의만. 이걸 외우고 선의만이니까 악의가 나왔어? 안 되겠네.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해 준 것은 혹시나 나는 애우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해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이미 부족한 안 놓으면 안 되겠지. 아니 입주하려는 놈이 왜 전세권 박혀 있는 걸 사?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찍어버릴 때 필요한 게 이해고 이걸 그냥 외워버리면 그냥 쉽게 맞춰버려요. 외우면 쉽게 맞추고 안 외운 사람은 이렇게 살살 머리 써가면서 이따부터 곤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외워버려. 외워버리면 확실히 맞춰.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좋다. 외우는 게.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5가지 순서를 쫙 놔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 5가지를 놓고 우리 시험은 이놈이 나와. 이놈.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너, 할 수 있는 못하는 거. 3가지만 할 수 있어. 맨 위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깔 수 있어야지. 샀는데 해제할 수 있어야지. 이해하면서 외우고 맨 밑에는 해제뿐만 아니라 저당권은 손해배상까지 얘가 나거든. 악의 매수인 국민이거든. 99% 국민이. 그래서 손해배상까지도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 해제, 대금감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 3개만 외우면 돼. 중간 악의는 못하죠. 수량 부족하고 용의권 제한은 선의만.
이것만 외워두면 담보책임 문제 80%가 다 풀어요. 80%. 그 다음 이거 외우면 돼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용의권 제한에서. 그러면 90% 풀어요. 그 다음 마지막 제척 기간이 있어. 맨 위 전부 타인 권리 없고요. 맨 아래 저당권 행사 권리 행사 기간 없어. 제척 기간 법조문이 없어. 있는 건 중간 3개인데 기산점은 선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악의 매수인이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라. 제척 기간이 있어요. 1년 안에 행사해야지 1년 넘으면 못 물어요. 시험은 1년 이런 것 장난 안 치고 선의 매수인은 기산점이 나와. 항상 민법은 여기가 나와 시험을. 선의 매수인은 몰랐죠.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알고 있으니까 안날로부터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놈이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기산점 선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러면 결국 외울 게 하나, 둘, 세 개, 4개. 4개밖에 없어. 담보 책임에서 외울 건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여기까지 하면 5개. 이 5개를 하려면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순서대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유권 제한, 저당권 행사. 순서도 2, 1, 2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이 둘이 좀 연결이 되니까 잠깐 쉬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잠깐 쉬어. 영유권 제한, 저당권 행사. 애들은 또 같이 붙여. 2개 붙이고 하나 띄고 쉬고 2개 붙이고 용저니까 영유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붙여서 하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붙이고 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쉬고 영유권 제한, 저당권 행사 붙이고 이렇게 5개를 순서로 세우고 그 다음 이걸 포토 영상으로 내 머릿속에 찍어버려. 악이면 이것만 내 영상에 찍어버리면 돼. 해제 대금 감액 떨어져. 5번째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1, 2, 5예요. 1, 2, 5 맨 위 이거 순서로 놨으니까 내 머릿속에 순서로 놨으니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밖에 없어. 중간 수용은 선의만 이렇게 외워주면 돼. 중간은 선의만이니까 악의는 안 되겠지. 악의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해제할 수 있다. 대금 감액할 수 있다.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손을 또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손해배상까지. 이 3개만 외우면 이것까지. 결국 그림은 여기지. 악의 매수인 못하니까. 수량 부족, 영유권 제한은 선의만. 8번 나왔는데 안 외우고 싶어요? 8번 나왔는데 막 외우고 싶죠? 8번 나왔는데 예의상 외워줘야지. 그래서 악의 매수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그래서 담보 책임은 이것만 외우면 90%가 해결돼. 90%. 그다음 이제 영유권 제한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만 계약 해지하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는 안 돼. 손해배상 뭐. 이건 외우고.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풀면 돼. 몰랐어? 안 날로부터 1년. 너 알았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걸 서로 이렇게 장난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요. 결국 관건은 여기요. 담보책임 문제를 한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이게 정확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한 문제를 쉽게 맞히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아까 같이 이의 바탕에서 찍어줘야 돼.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나쁜 놈이네. 그런 식으로 이의 바탕에서 그때는 찍는 거고 외워버렸으면 맞춰버리는 거고 그 차이예요. 안 외웠다고 틀리는 게 아니야. 안 외워도 맞출 수 있어. 손의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의자는 안 돼. 원칙. 이런 건 이해로도 맞출 수 있거든. 이런 것도 정답집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다 뿐이지 무조건 외우라 그건 아니에요. 안 외워도 맞출 수 있어요. 단 잘 생각해서 찍어야지. 근데 외워버리면 쉽게 맞춰버려. 쉬운 길로 갈지 어려운 걸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결과에 달했어. 이거 카메라로 찍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가끔 한 번씩 봐. 그래서 제가 글씨를 이쁘게 적어놨어. 이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찍어서 간혹 봐요. 자꾸 보면 익숙해져. 특히 저 아기 저 3개만 하면 돼. 3개만 찍어. 다른 항에서도 제가 다 찍으라고 했어. 다 찍어. 그래서 간혹 봐. 요즘 우리 핸드폰 기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자자 저도 같이 찍어요. 그래서 저 아기만 외우면 돼. 아기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대근감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수량 부족, 용익권 제한은 절대 안 돼. 선의만.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익숙해지셨으면 머리 글자를 따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 글자를 따요.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 전, 일, 수, 용, 저. 전, 일, 수, 용, 저로 놓고 수, 용은 선이만. 수, 용은 선이만. 결국 외울 게 이거밖에 없어. 아기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순서만 놓으면 1, 2, 5요. 해제 할 수 있다. 대근감해, 해제, 대근감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수, 용은 선이만. 결국 외울 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어. 담보치기면서 외울 건 4개밖에 없어. 아기매수는 해제, 대근감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 수용은 손이마. 아기는 안 돼. 이건 흘리면 되니까. 수용은 손이마. 이걸 정확히 외우고 담보치기 모든 기출을 한번 풀어봐요. 권리하자. 다 풀려. 저게만 확실히 돼 있으면. 나중에 경험해봐요. 자, 교재 정리합니다. 담보책임 379페이지. 일단 2번 성질.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별 하나 하시고. 30회 나왔죠? 이거 3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요. 자, 권리하자. 양거래 1번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읽느냐? 시험은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시험 지문을 읽을 때는 전부, 타인, 권리. 거꾸로 읽어야 돼. 전부, 타인, 앞으로 가. 권리. 앞으로 계속 이 순서로 읽으세요. 전부, 타인, 권리. 그래야 이게 첫 번째 동네구나 익숙해져요. 갈수록 계속. 자, 법조문 봅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우리 시험이.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네요. 아하, A 거구나.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이 A로부터 소유권을,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말 되죠? 읽고 이해하면 돼. 됐고 이건 흘러가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문. 매도인 갑이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가 없네요. 못 넘겨주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담보책임이 나와. 그러니까 을이 책임을 묻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안 읽어도 돼요. 다음 페이지. 이제 내용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용에서. 요건 동그라미 1번. 타인권리 매매 유효 밑줄. 타인권리 매매 유효. 그렇지. 갑이 A급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 매도인은 이상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거든. 여기 별 하나 하시고. 자, 이제 2번 담보책임 내용이에요. 자, 목차에 있는 동그라미 1, 2는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은 뭐가 나온다? 악의가 나와.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악의의 매수인인 전부 타인 권리 첫 번째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는 있다. 이걸 외우는 거야. 악의의 매수인도 첫 번째 맨 위죠. 저거 해지할 수는 있어. 왕별. 악의의 매수인만 왕별. 나머지는 뭐 별 3개지 뭐. 그러니까 왕별만 해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는 있다. 이거 외우시고 왕별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죠. 첫 번째 1, 2, 5야. 아기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니까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아기 매수는 해지할 수는 있어. 왕별. 자, 3번 제척기간 법조문 없다. 밑줄 거의 안 나와요. 몰라도 돼. 자, 오른쪽 2번. 자, 이번에 어떻게 읽는다? 일부 타인 권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시험 지문에 이렇게 밑줄을 딱 하는 거야. 일부에 동그라미 빵 하면서.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게 포토 영상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 단모치기 문제 풀 때는 이게 내 영상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그래서 자주 보라고. 그러면 맨 위 아래 1, 2는 해제 대금 감액인데 할 수 있다로 끝나겠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컨닝을 하는 거야. 사진을 보면서 컨닝. 머릿속 컨닝.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자주 들으면 귓속 컨닝. 들려. 문제 푸는데 제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시험 보면서 내 머릿속 사진으로 컨닝하시고 귀로 제 목소리로 컨닝하시고 그러면서 시험 보는 거 민법은. 자, 일부 타인 권리.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매매 목적된 권리의 일부가 A 소유죠. 자, 매도인은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죠. 그럼 이제 담보책임 발생해. 매수인은 부족한 부분 비율로 10%가 부족했죠. 그러면 부족한 10% 부분만큼은 대금 감액 깔 수 있다. 그래서 일부가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거야. 일부는 대금 감액 당연히 까야지. 그래서 아기 매수인도 까야지. 하지만 이항 잔존 부분만이면은 나 안 삽니다. 나는 전부가 필요해요. 나 남아있는 90%는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해제해야지. 뭐 안 살 건다는데. 해제, 전부 해제. 그 다음 선의죠. 이항 3항은 선의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세트지 뭐. 자, 전문에서 하면 힘들어요. 이제 내용으로 가. 전문에서 일단 두 번째 조문 제척기간이 여기서부터 나와. 자,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이 동그라미 아기 동그라미 선이 기산점이 나와요. 몰랐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자, 아기 매수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권리 행사하세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나오는 것은 여기 두 번째부터인데 기산점만 나와. 우리 시험은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어차피 첫 번째 조문도 다 별 3개예요. 담보책임은 별 따로 하지 않아도 내용에서 합니다. 자, 내용 선의 매수인은 목차를 다 할 수 있어. 두 번째부터 가는 거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가 살 때는 깔 수 있다. 선의 매수인. 항상 목차는 선의 매수인이요. 그러면 아기 매수인도 하나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지가 샀어. 까야지. 아기 매수인도. 그래서 악자, 아기 동그라미 하시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왕별이요. 아기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왕별이요. 이게 정답 지문이거든. 그래서 아기 매수인 두 번째 대금 감액은 할 수 있다. 왕별. 자, 넘겨서 제척기간 내용에서 이제 그 나이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는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자, 아기 알고 있었네요. 이 사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여기 별 3개 하시고 기산점 연결만 잘 시키면 돼요.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야 되고 알았으니까 안 날이 나오면 안 돼. 계약 한 날로부터. 자, 이제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법조문 한번 봅니다. 수량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이 매매 목적물이 일부 부족하네요. 숫자가 부족하든지 면적이 부족하든지 또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 토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날라가 버렸네요. 이게 수량 면적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자, 매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야. 전 일부 타인 권리 조문을. 그러면 조문이 어렵죠? 내용으로 가는 거야. 내용으로 와. 담보책임 내용 봅니다. 선의만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 지가 살 때는 대금 감액. 3가지 다 나오죠? 부족이니까 대금 감액까지 나와. 단 선의만 왕별. 선의만 이 3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수량부족 일부멸시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죠. 손해배상까지 적어놓을 거 그랬나? 오른쪽 알아먹겠죠? 계약해제, 손해배상 세트요. 그래서 대금감액까지 선이. 자, 악의매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저기 악의매수는 X가 나는 거야. 선이만. 수용은 선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량부족 일부멸시라고 용의권 제한은 선의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지 악의매수는 안 되는 거예요. 왕별 선이만 이게 8번 났어요. 8번. 자, 오른쪽 뭐 최초기간 있겠고. 자, 용의권 갑니다. 4번. 전문 내용 한번 볼게요. 제1항 매매 목적물이 밑으로 와요. 전세권의 목적이 돼 있네요. 아, 전세권자가 있군. 그 다음에 2항의 두 번째 줄 등기된 임차인이 있네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전세권자가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요. 따라서 전세권이 있거나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두 번째 줄 왔어요. 누군가 살고 있어. 내가 사용할 수가 없네. 그래서 사용수익권 제한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선일이죠. 선의만 물을 수 있어. 이 사실을 모른 선의 매수인만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해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해제 가능해요. 따라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기타의 경우에는 그 말이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그 말은 해제는 못한단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 그럼 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어야, 국어. 그래서 용의권 제한은 이 조문을 여기 봐봐요.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물건 자체 누수 균열 하자를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여요. 얘는 담보책임 앞에 하자가 붙어있는 하자 담보책임 6글자가 나오면 이건 권리의 하자가 아닌 물건 자체의 하자를 말해요. 권리의 하자는 그냥 담보책임하고요.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여서 하자 담보책임 그래요. 문제는 이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내용이 이거야, 이거. 이 조문을 준용해요. 여기서 갖다 써. 그래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물건의 하자도.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 담보책임 내용이 하자 담보책임 오래 하겠지만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여기서도 써먹고 여기서도 두 군데 써먹는 거예요. 자, 내용 갑니다. 담보책임 내용 첫 번째 줄 있죠? 선의만 여기가 왕별이야.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선의만. 그럼 담보책임 내용은 조금 전에 본 법조문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해제하고 달성할 수 있다.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여기는 별 3개야. 이것도 하자 담보책임 내용이 같으니까 이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 수량 부족하고 오른쪽 용의권 제한은 선의만 악의 매수인은 하나도 못 물어. 악의 매수인은. 이유는 너 알면서 왜 샀니? 너 세입자 있는데 왜 샀니? 그거요. 그러니까 악의 알고 산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오케이, 넘겨요. 저당권 행사. 제목이 저당권 행사와 담보책임이죠. 제1항 봅니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담보책임 지문은 길어. 거기서 핵심 단어를 밑줄 긋고 서술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저당권이 행사됐다는 얘기는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렸다는 얘기예요. 자,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서 매수인, 을이 경매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자기가 앞으로 등기가 된 후 날아가 버렸어. 경매로. 그러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거나 상실했거나 그러면 책임 물어야겠죠. 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항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혹시나 매수인의 출제로 이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무슨 말일까요? 매수인이 지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아서 경매를 막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가 매수인 출제, 매수인 돈을 내서 소유권을 보존했으니까 당연히 매도인 갚, 내가 대신 빚 갚아줬으니까 너희만 내놔. 지가 출제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흘러가. 그러니까 제2항은 할 필요 없고 읽고 이해만 하면 돼. 아하, 매수인이 지가 돈 내서 경매를 막았구나. 그럼 매도인한테 내가 대신 갚은 빚 돌려주세요 할 수 있겠네. 이건 흘러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문에 나와도 이건 여러분들 실력이면 맞겠지 이런 건 장난을 안 쳐. 그냥 흘러가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고 외울 건 1항하고 3항.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 담보책임 내용으로 와봐요. 중요한 거. 선이든 악이든 똑같이 악의 매수인까지 똑같이 인정된다.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 선악 불문이죠. 그 얘기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왕별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결국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하고 이게 담보책임 시험 문제 핵심이에요. 핵심. 저것만 외우면 돼. 맨 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 날려야지. 깔 수 있다. 그렇지. 까야지. 저당권 행사는 나야 나. 의리. 따라서 해지하고 이놈이 나쁜 놈이요. 담보대출을 갚고 해야 되는데 안 갚았잖아. 내가 대금 다 줬는데. 따라서 을은 무조건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고 외우면 더 좋고. 자, 다 했어. 하자담보책임 오른쪽 이거 오래 해도 돼요. 잘 안 나와. 경매는 좀 중요한데 이것도 오래 해야 돼요. 오늘 임대차에 가야 돼서 그래요. 진도상 그래. 환매 이거 법조문 4개만 보면 돼요. 자, 임대차로 갑니다. 395페이지. 10분간 쉽니다.